네, 안녕하십니까, 펀드매저 달링입니다. 9월 18일 추석 연휴 기간인데도 너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기관 투자자처럼 투자하고 싶다면 제 기존 영상 모두 꼭 다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하면 화낼 거야. 자, 펀드매저 달링의 핵심만 알아보는 스피드 분석. 오늘 분석해볼 내용은 한국시장 투자 전략입니다. 메리츠증권의 이진우 위원 보고서 함께 보겠습니다. R의 공포가 아닌 P의 두려움, 리세션의 공포가 아닌 피크아웃의 두려움. 제목이 너무 웅장하죠. 현재 주식시장이 정말 걱정하고 있는 거는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고점, 피크아웃,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피크아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최근 주가가 많이 8월 5일날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것 때문에 폭락을 했을 때 경기 관련 기업들보다는 우리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부르는 애플이나 엔비디아 이런 같은 특정 기업에 대한 매도 쏠림이 심했었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경기가 애당초 호황 수준의 과열도 없었는데 무슨 충격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고성장을 하는 산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모든 산업이 2차 전기자동차라든지 핸드셋,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런 것도 포함해서 모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성장 기업들은 초기에는 가파르게 고성장을 하지만 성장기나 그러니까 도입기에는 산업 규모가 정말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률은 결국은 둔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3년 이후에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도 어느 순간 30% 아래로 뚝 떨어지기 시작했었고, 2023년 이후에 결국은 2차 전지마저도 두 자릿수 아래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러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시장은 어떨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성장기에는 맨 왼쪽에 P, 프라이스도 오르고 퀀터티, 판매량도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이제 고착화가 되면 성장기에 들어서면 P는 거의 유지가 돼도 같은 가격이 계속 Q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기업의 매출이 극대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성장이 부진해지면 P가 내리는 대신에 그래도 판매량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가장 최악인 세택인데 가격도 내리고 Q도 내리는 단계죠. 여기 세트를 보시면 스마트폰은 이미 판매 증가율이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성숙기 아니면 세택기 초입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맨 왼쪽에 볼드체 같은 볼드선으로 되어 있는 엔비디아는 지금 엄청난 도입기로 성장기를 해서 나가고 있다는 게 보이죠. 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AI 산업을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주가로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매출을 프록시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에는 작년 전년 대비 262%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매출이 전년 대비 123%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률이 급격하게 꺾이네. 1분기 대비 2분기의 매출 성장률이 반토막이 나는데? 그리고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에스티메이션 추정을 했을 때 3분기부터 매출 성장률은 82%로 더 떨어지고 내년 1분기 되면은 52%로 성장률은 계속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매출이 계속 잘 유지되고 여전히 엔비디아가 독과점하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내린다면 이해는 되지만, 문제는 경쟁 심화 속에서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한 게 사실인 거고, 또 시장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성장률 둔화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그건 투자자한테도 상당히 원인 경고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떠냐?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이제 100% 정도밖에 못 나오는 수준이고, 컨센서스 상에도 이제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는 크게 그러니까 크게 상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결국은 성장주는 시장 예상치보다 항상 그 시장을 이겨가면서 더 많이 실적이 나오면서 해야지만 높은 주가가 정당화가 되는데, 그게 꺾이기 시작한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요.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은 이겁니다. 성장 산업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성장률 둔화의 첫 번째 국면을 우리가 좀 경험하기 시작했다. 만약에 성장률이 이제 앞으로 4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까지는 그때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나서고,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나 스마트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전년 대비 40% 이상이 유지가 된다면 일단 지켜보자, 이게 결론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 때문에 걸출한 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죠. HBM 메모리 팔면서
지금 작년 1분기 2,500억 매출에서 올해 2분기에는 2조 1,500원으로 매출이 10배가량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도 4조 원, 내년에 한 5조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건 이겁니다. 매출이 4조 5조 원을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연간 이제 1000%씩 성장하던 게 100%, 50%로 성장률이 퍽퍽 떨어지는 거에 감안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각 투자자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다느니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다더니 이런 얘기가 났었는데 애널리스트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말 경기가 좋아서 그동안 주가가 올랐어? 아니면 경기가 좋아질 거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어? 저희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경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던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중요시한 게 있습니다. 미국 경기는 한국 수출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 대상국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선 지가 좀 됐는데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이 피크아웃이 그러니까 정점에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주식시장 자체도 우리 경제 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고요.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 수출이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AI향 산업 성장성 둔화로 반도체 피크아웃이 오면서 국내 관련된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내려가면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게 결론적인 겁니다. 자, 하지만 결론입니다. 애널리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성장하는 산업들이 성장률이 40%로 둔화될 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률 둔화라는 불편함을 버텨야 한다는 시기라고 본다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이 지금 부족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6만 전자도 깨진다고 지금 말이 나올 정도로 하는데 시장의 비관론이 힘을 얻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 모두 감안해도 올 경기 대비했을 때 애널리스트 추정 팩트를 봤을 때 추정은 2,550포인트를 바닥으로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모멘텀만 부족하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신규 매수에는 부담이 없다. 힘들지만 버텨야 하는 시기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시장 투자전략 보고서 분석해봤습니다. 펀드매니저 친구인 저 달링과 함께 재미나고 유익한 정보 얻으셨나요? 지지부진한 한국 주식시장 대응 방향 관심이 있다면 알아야 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관 투자자처럼 투자하고 싶다면 제 기존 영상 모두 꼭 다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펀드매니저 달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면 반할 거예요.